최근 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열화로 바꾸어서 사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구온도 상승이 심각하며 그로 인한 기후재앙이 바로 위기라는 거겠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과학자와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들까지 앞으로 지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보스 포럼이 작년에 열린 뒤에 올해도 열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성명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20이죠. 예.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 국제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다보스 포럼은 포럼에 참석한 정치인, 경제인 3,000명에게 설문문항 30개 중에서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결과는 1위가 기후변화,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가 자연재해, 4위가 생물 다양성의 상실 및 절멸, 5위가 인위적인 환경재해로 상위 5개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과 정치인들은 기후변화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본 건데요. 다보스 포럼이 선정해서 조사를 했던 문항을 가지고 국제지속가능연구단체인 퓨처스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들 대상으로 또다시 설문조사를 했죠.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그리고 물 부족 순으로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계 5대 위험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이었죠. 그린피스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대 위기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기후위기가 지구촌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엔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꼽혔다고 하는 건데 그린피스가 원래 반핵 단체로 출범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기후위기, 환경 파괴에 많은 관심을 가진 단체로 환경에 이른바 해가 되는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로 가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이런 애쓰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경제 관련 설문조사도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예. 고래잡이 못하게 맞아요. 현장으로 그 보트를 타고 가갖고 맞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이제 비폭력이거든요, 그죠? 그래 참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이랬던 저 그린피스가 최근에는 기후위기 쪽으로 많은 데이터 영상을 발표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있죠. 한국 그린피스가 한국갤럽과 함께 우리나라, 미국, 유럽 지역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 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예. 먼저 지금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경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93%의 응답자가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가 빈곤, 세 번째가 물 부족, 네 번째가 전염병 순으로 선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 코로나19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의 네 번째 순위였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보다는 저도 그렇고 코로나19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후 위기를 꼽은 건데 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꼽은 겁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인이라든가 금융인들은 기후 위기가 급격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10년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2050년까지 약 18경 6천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우리나라 GDP보다 무려 100배 가까운 수준으로 기후위기가 정말로 엄청난 경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보는 건데요. 세계경제포럼도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문제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앙들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다 보면 해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올해 미국에서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00개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을 보냈고요. 일본에서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등 90개 대기업들이 일본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더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린피스 답변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의견이 경제인들 가운데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경제로 가려면 원전이라든가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인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경련은 급격한 탈탄소 정책이 기업의 큰 부담이라고 말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탈탄소 노력에 역행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잘 나타났죠.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에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포스코 등을 예로 제시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인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탈탄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예.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도 심각성에 대해서 꼽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KB외대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